받는 사람은 안 잘릴 만큼만 하는 거지, 안 잘릴 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에 종사하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경력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하는지, 어떤 사람이 시설관리에서 최고인지, 어떤 사람이 시설관리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내 실력이 얼만큼 있어야만이 이제 이런 시설관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그 궁금증이 있죠. 그리고 경력이라는 거 있습니다. 경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세월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경력. 본인의 실력하고 경력은 누가 만들어주는 겁니까? 세월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월이 만들어줘요. 경력은 세월이 만들어주는 거고, 실력의 등급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본인이 센스에 의해서 자기 실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지적들을 많이 해요. 그것도 실력이냐? 제 영상 하나만 보고, 야, 그것도 실력이냐? 그것도 모르냐? 이것도 모르냐? 막 이런 지적도 합니다. 그거 맞는 지적이에요. 맞는 지적.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설관리에서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설관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설관리에서 제일 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건축의 기술사, 전기의 기술사, 기계의 기술사, 이런 분, 대학 교수, 전기학원의 강사, 기계학원의 강사, 건축물 짓는 곳에 공사업체의 유능한 기술자, 한전의 배전전공, 송전전공, 이런 분이 와서 시설관리에서 탑이 될까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자기 이력서 써가지고 나는 기술사니까 시설관리에 와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받아줍니다. 그거는 시설관리에 맞는 자격이나 경력이 아닙니다. 내가 기술사라고 갖고 오고, 아니면 나는 날고기는 송전전공, 배전전공이다 해서 시설관리에 이력서 딱 내세요. 아파트 관리든 정부 청사 관리든 시설관리한테 이력서 내서 나 이거 근무 좀 하겠습니다 해서 딱 봤을 때 경력 안 쳐줍니다. 이거는 거기서나 잘라지. 여기 건물 관리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실력이에요. 이런 분 잘못 썼다면 안다병에 걸리는 거예요. 안다병. 시설관리의 자격은 뭡니까? 일단 전기기사, 무슨 기사, 안전기사, 요즘은 기계 유지 관리자까지 이런 자격이 시설관리에 필요한 자격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에서 일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럼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루 종일 와가지고 막 점검하고 고칠 거 없어도 이거 이상할 것 같으면 기계 세워가지고 막 뜯어내고 기름칠하고 정비 공장에 가보면 닦고 조이고 정비하고 이런 것도 써져 있잖아요. 시설관리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정비공장입니다. 정비공장. 시설관리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설관리에서 제일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시설관리에서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관리소장입니다. 관리소장. 관리소장이 못하는 사람도 있죠. 욕먹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관리소장까지 올라가면 이 사람이 레벨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특급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관리소장이. 그런데 왜 관리소장이 특급 기술자냐? 그 사람이 다 잘합니까? 이것저것 잘합니까? 아니지. 왜 특급 기술자냐? 그 사람은 협의를 할 줄 아는 거예요. 협의. 관리소장까지 갔다는 것은 그나마 협의를 할 줄 아는 거예요. 협의. 시설관리에서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협의. 누구? 내가 건물주가 아니잖아요. 건물주 사장님이 시설관리 소장합니까? 안 하잖아. 소장을 뽑잖아요. 그 소장이라는 사람은 일 제일 잘한다는 증명으로 그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뽑으면 일 제일 잘하는 것은 시설관리에서 전기를 잘 보고 기계를 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잘하는 거예요. 협의를. 누구하고? 갑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협의하는 상대, 돈을 준다든가 이게 총괄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시설관리 잘하는 사람을 딱 채용해가지고 자기하고 협의를 하게 만들잖아. 협의를 해서. 그러면 협의를 해. 그럼 우리 건물 좀 잘 안정되게 관리해 주세요. 그러면 안정되게 관리해 주세요 했을 때 안정되게 관리해 주세요 하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최고 기술자입니다. 안정되게 관리 잘 해 주세요 했어. 그러면 전기적으로 한번 볼까요? 안정되게 관리 잘 해주세요 하니까 그날부터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오만데 들쑤쓰기면서 점검하고 심심하면 판넬 내려서 막 청소하고 직무고시 하라니까 갑자기 누설전류 찍고 접지저항 찍고 메가로 절연저항 찍고 그 다음 열화상 카메라 막 찍어대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짓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노니까 말이야 직원들 놀지 말고 말이야 매일 닦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가가지고 이거 점검했습니다 저거 점검했습니다 아니면 요거 좀 이상하니까 이거 좀 교체할 테니까 이거 돈 좀 주십시오 막 하고 이게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부에서 무슨 법이 있어
법이 있어서 법에서 법대로 뭐 기계유지관리자 이것도 하라고 전기유지자 이것도 관리하라고 하니까 이거 막 외주 줘서 관리하게 하고 외주 줘서 뭐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너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자, 이게 관리 잘 하는 걸까요? 이런 사람 안 씁니다. 이거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시끄러운 사람. 이거 관리 잘 하는 줄 알고 뽑았더니만 이야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치는 사람. 돌아보러 저 새끼 잘못 써가지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 그랬잖아요. 안정적. 그러면 안정적으로 관리 잘 한다. 그러면 뭐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시설관리에서 일 제일 잘 하려고 하시면 시설관리 업무가 어떤 건지 이해를 해야 돼요.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되지만 시설관리는 뭐예요? 시설관리에 시설하면 구분으로 들어가잖아요. 건축, 전기, 소방, 기계, 뭐 조경, 위생, 그 다음 청소를 환경이라 그래요. 환경 또는 미화라 그래. 미화, 경비, 안내, 주차 이거 있잖아. 분야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분야들을 사람들을 채용할 거 아니에요. 채용하고 인력관리, 관리수장한테 이제 직무가 떨어졌잖아. 인력관리를 할 수 있는 직무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인력관리를 또 해줘야 돼. 그 다음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안정적으로 하면 계획이 나와줘야 돼. 계획. 1월엔 뭐 할 거고 2월엔 뭐 할 거고 3월엔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월별 계획이. 그 다음에 세부 계획. 유리창 청소는 어떻게 하고 뭐 외벽 청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은 언제 하고 어떻게 뭐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계획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정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자체 점검은 어떻게 하고 또 이런 법이 나왔으면 법적인 점검은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고 하면서 계획이 나와주고 비용을 어떻게 하면 세이브하고 안 들게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웬만한 건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 못하는 건 꼭 못하는 것은 협의해서 외주 주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시설관리 건물 운영에 대해서 안을 갖고 있는 사람 갖고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관리 유지 관리를 해주는 사람을 최고로 칩니다. 최고로 쳐요. 자, 이렇게 해줘야 내 건물을 안심하고 맡기거든요. 맡기는 거예요. 뭐예요? 만들어진 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운영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분야별로 들어가잖아. 전기, 기계 뭐 이걸로 가면 나는 냉온수기를 막 잘 돌리면은 뭐 되는 걸로 알고 전기를 뭐 와서 막 자체 점검이나 직무고시 점검을 막 하면 되는 걸로 알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직무고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무고시다, 유지관리다, 이거 이 건물에 맞는지. 그러면 누가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해서 자기가 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발주자하고 돈을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해서 요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안 되니까 외주 줘야 되겠습니다. 외주 줘야 되는 이유. 뭐 법적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유, 인력 부분, 우리가 안 되는 부분, 꼭 해야 되는 부분 안 했을 때 안 한 것보다 처벌에 대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자, 이런 것을 다 얘기해 주면서 이 부분을 실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실력입니다. 이런 협의 부분이잖아요. 협의하고 관리 부분이다. 그러면 업무적인 실력. 내가 가다 보면 막 뭐 손으로 조작하고 점검하고 정비하고 업무적인 실력은 뭡니까? 이제 점검, 감시하면서 찾아내는 거. 그 다음 점검하면서 찾아내는 거. 그 다음 보수해야 될 부분을 알아서 찾아서 보수하는 거. 교체해야 될 부분을 알아서 찾아서 교체해야 되는 거. 긴급적으로 누수되고 고장나고 했을 때 빨리 대처하는 게 이런 게 경험이고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을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다다닥 잘했을 때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아무리 일 잘하는 사람도 어떠한 것이 탕 터졌을 때 정전 시간을 늘려버린다든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게 오래 방치하게 만들어 버린다든가 우왕좌왕한다든가 처리하지 못하고 돈을 안 들여야 될 걸 돈을 많이 든다든가 업체를 수배를 못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날고 기는 실력을 가졌다 해도 이 사람은 실력이 아니에요. 나는 시설관리에 와서 하면 어떻게 잘해야 될까? 어떻게 잘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설관리에서 똑같은 사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시설관리에서 하는 게 뭐 있냐 막 하고 실력도 없는 것들이 시설관리가지 이렇게 하지만 아니 건물이 대한민국에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관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력 없는 사람 건물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부 실력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문제는 건물을 짓는 사람보다 관리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지. 잠을 어디서 잡니까? 모두 집에서 자잖아요. 밖에서 잡니까? 밖에서 자는 사람보다 집에서 자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공사하는 사람보다 집에
건물 안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본인이 일 진짜 잘하고 싶다 그러면 가서 막 걱정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오늘부터 시설관리에 정상적으로 전기든 기계든 관리소장이든 이렇게 해서 남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했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이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협의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하는데 뭐 주간 협의를 한다, 월간 협의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계획서에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막 논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 일 가보면 현장에 일이 없는 현장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일 자빠져 놉니다. 이렇게 하면 일 잘 나는 게 아니고 자빠져 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럴싸하게 한 바퀴 돌면서 뭐 점검하는 사진도 좀 찍고 점검 계획도 하고 우리가 이번 주에는 냉난방 운전하는데 점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소방 소화기 점검 무슨 점검해서 유관 점검하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말 안 해도 본인들이 일지를 만들어서 쫙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지도 싹 작성해 놓고 그럴싸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자빠져 잘 때도 있고 커피 한 잔 먹을 때도 있고 유튜브 볼 때도 있고 뭐 남 전화 받으면서 다른 데 뭐 직장 알아볼 때도 있고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보니까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 그런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은 안정적인 팀이 되는 겁니다. 안정적인 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무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시설관리 현장에 딱 가보면 복장을 딱 갖춰져 있고 복장 갖춰져 있는 데서 막 자세가 딱 잡혀져 있잖아요. 외부적으로 딱 와서 보면 여기 완전 아주 뭐 베테랑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시설관리 업무 현장에서도 복장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복장도. 그리고 또 누가 와서 딱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면 말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 관리 운영 계획서가 한 장 딱 있어. 한 권 몇 페이지라도 관리 운영 계획서라는 매뉴얼이 막 여기 더럭더럭 여기저기 막 저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매뉴얼이 한 권이 딱 되어 있어. 딱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 쫙 걷어보면 다다다다닥 걷어보는데 그 다음 시설 현황, 업무 현황, 뭐 무슨 점검 관련, 정비 관련, 계획 관련, 검사 관련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야, 딱 보면은 이 사람 실력자네. 이야, 이 사람 이거 제대로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설 관리 업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력은 어떻게 배워요? 보통 다 배우는 게 귀동량, 눈동량으로 시간을 지나가면서 본인이 닥쳤을 때 헤쳐나간 것을 토대로 다음에 대비하고 그게 경력이 되는 겁니다. 경력. 그 다음 내가 배운 것하고 틀리네. 이거 해보니까 조금 틀리네.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해보는 거죠. 운영해보고. 그 다음 건물별로 관리해야 되는 업무용 빌딩이냐, 상업용 빌딩이냐, 그 다음 호텔, 숙박용이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이 또 다 틀려. 자, 이런 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이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실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설 관리에서 경력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게 경력이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닥쳐서 헤쳐가는 내용들을 본인 몸에 익혀서 정리해 놨을 때 그게 본인 경험하고 경력하고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일지도 잘 만들고 잘 써야 되겠죠. 많은 일지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딱딱 내놓을 수 있는 서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서식들을 만드는데 보면 불필요한 서식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불필요한 게 많아. 왜? 이걸 왜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써서 그냥 보관해다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왜 썼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건 어떤 서식이에요? 결국은 불필요한 게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서식 되는 거야. 필요한 서식은 내가 이렇게 딱 썼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딱 내놓을 수 있는 거, 내놓을 수 있는 서식. 자, 이게 필요한 서식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제가 판단 안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불필요한 서식이든 필요한 서식이든 또 그걸 어떻게 판단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현장에 맞는 일지들을 써가는 것이 지금 정상적인 그 일지입니다. 어떤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쓰고 있지? 이렇게 쓰고 있지? 하지만 그 현장의 일지들이 그냥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제가 얘기하는 시설관리 현장에서 실력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남하고 협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남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 시설관리 현장에 와보면 직원들이 많으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거든.
본인이 막 주도해서 어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직원들하고 막 이끌어 가기도 하고 뭐 분위기 맴도 되고 이런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왕따도 있잖아. 왕따 와서 보면 왕따도 막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력이 있어도 왕따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부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어설프지만 이렇게 하고 있고 어설프지만 이렇게 점검하고 있고 어설프지만 이렇게 그 건물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부 우리끼리만 봤을 땐 이게 정상적인 실력이다 이거지. 정상적인 실력. 이게 맞는 실력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법을 어겨서 막 이거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 법 어기는 거 없습니다. 그게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 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맞게 하는 거야. 그럼 공사할 때 시공할 때는 법 규정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설 관리 업무할 때의 규정은 시공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리 규정이다. 관리 규정. 관리 규정은 뭡니까? 관리 규정이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조치해 주는 게 관리 규정이지 법 지킨다고 세워라 내워라 해서 하는 게 관리 규정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우선 조치해 주고 우선 조치해 주고 나중에 시간 나면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고 이게 시설 관리의 관리 규정이고 관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시설 관리 업무를 모르고 야 이거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뭔 일이 터져서 문제가 있어서 업장이면 업장을 빨리 살려주고 객실이면 객실을 빨리 운영하게 해주고 사무실이면 사무실을 빨리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땅 터져서 뭐 전기선을 잇거나 뭘 하는데 법적 규정 얘기하면서 시일이 걸립니다. 뭐 걸립니다. 뭐 됩니다.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만약에 이 업장을 운영을 못하게 해줬다. 이건 실력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 빨리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처리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뭐 어떤 홍수가 났어. 홍수가 나가지고 가게에 막 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만 빼고 우선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게끔 해주고 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물만 빼주고 나서 운영하면서 나중에 시간 되면서 세부적으로 청소도 하고 뭐 버릴 거 버리고 교체할 거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말이야 석 달 걸립니다 하면서 다 치우고 다 끝난 후에 하세요 하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 건물의 생계가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시설관리 현장에서 일하는 방법은 신속하게 우선 해주는 거, 응급조치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현장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고 뭐 모든 걸 갖춰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응급조치하는 방법은 현장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응급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시설관리의 현장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경험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시설관리에서 실력자가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만약 매뉴얼 같은 게 없어. 내가 계획서를 짤 줄 몰라. 그러면 계획서 같은 양식을 뭐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뿌려준다 아닙니까? 제가 어설프게 만들었지만 뿌려줘.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더 잘 만들어 보기도 하고, 살도 붙여보고, 필요 없는 건 빼고, 자기에 맞는 걸로 고치고, 살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업무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져 있으면 아주 기본적인 이제 계획 실력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운영도 해보시고, 등등등등 하다 보면 본인이 어느 날 모르게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들 시설관리 실력이 뭐 그렇게 고난이도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막 잘 안다고 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 시설관리 현장을 가지고 돈이 정리, 뭐가 정리, 이런 사람들은 시설관리 와서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현장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돈은 그것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월급은요, 주는 사람은 안 나갈 만큼만 줘요. 안 나갈 만큼만 주는 거야. 받는 사람은 안 잘릴 만큼만 하는 거지, 안 잘릴 만큼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적다 많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시설관리 현장에서 실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